정말 LED 등이 이렇게 수명이 길까요? 정말 LED 등이 25,000시간, 5만 시간 충분히 쓸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달도 못 쓰고 고장난 LED 등도 여러 번 쓰곤 했었는데, 그러면은 제조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25,000시간, 5만 시간 쓴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서비의 전원일기입니다. 어느덧 대중화가 된 LED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간추려서 알짜가 되는 정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조명의 종류 간단히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백열등, 전기 잡아먹는 하마죠. 수명도 짧고 1000시간 정도. 국내에는 2014년 1월 생산 종료되었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죠. 유일하게 이제 온실 같은데 열이 나기 때문에 온실에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이걸 디밍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할로겐 등, 백열 등처럼 필라멘트가 있죠. 백열구보다 약 두세 배 정도의 수명, 그러니까 약 2000시간 정도의 수명이 있지만 백열 등하고 똑같이 이렇게 발열량이 커요. 열이 많이 나고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태양광에 가장 비슷해요. 태양광에 비슷한 걸 연색선이라고 하는데, 연색성이 참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태양광이 제일 비슷해서 그림 색칠이라든가 사진 촬영 시에 사진관 같은데 가장 적합한 등이긴 한데, 이런 데도 요즘에는 다 이 할로겐 등도 점차 사진관도 그렇고 LED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쓰였고, 전조등 같은 데 보면 다 할로겐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자동차 분야도 LED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죠. 형광등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수은의 방전으로 생긴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LED 등 나오기 전에 가장 흔하게 사용했는데, 형광등 하면 플리커 현상,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이걸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심해가지고 눈이 아프다, 두통이 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다 60Hz에, 그러니까 220V 60Hz의 그 교류 전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백열등도 다 플리커가 있습니다. 백열등이건 형광등이건. 3파장도 역시 있고, 그리고 지금 다룰 LED,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리커가 없는 플리커 프리 제품이라는 게 나오고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플리커가 없는 제품은 없습니다. 예. 특히 LE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효율이 플리커 프리에 근접하게끔 이렇게 나왔다 해서 플리커 프리지, 정확하게 보면은 플리커 프리는 없지요. 3파장, 예. 백열등에 비해서 낮은 전력을 사용하긴 하지만 전자파가 많이 나옵니다. 예, 백열 전구에 비해서 많이 나와요. 3파장도 있고 5파장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파장이 높아갈수록 여러 가지 그 색상을 조절해 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5파장이 연색성이 더 좋겠죠. 파장이 많아질수록 연색성이 좋습니다. 전자파 발생량을 보면 3파장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형광등, 그리고 비교적 LED가 평균적으로 적게 나오고, 또 LED보다도 오히려 적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게 백열 전구입니다. 그럼 3파장이 전자파 발생량이 많으니까 다 치워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전자기기가 우리 주변에 없으면 전자파는 사라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살게 되면 전자파가 없을까요? 전자파는 그 우주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햇빛도 전자파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예민하지는 말자, 이 전자파에 대해서. 대신 조심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60이라는 공식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에 3파장이 있다, 무슨 형광등이 있다, 그러면 60cm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예. 혹시나 집 주변에 송전선로, 철탑이 있죠. 예. 이런 송전선로가 있으면 60m 벗어나면 안전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154kV, 345, 그다음에 765kV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서는 사실 765kV 이런 것들은 거의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정도 되면 80m 정도 벗어나면 전자계 노출이 거의
그 일상생활에서 전자파에 보통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자파에 노출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345kV 송전선은 뭐 한 50m, 154kV 송전선이 20m. 그러니까 좀 많이 바깥으로 제가 좀 새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송전선 있으면 한 60m 떨어지면 안전하다. 뭐 이렇게 뭐 결과는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송전선이 안 보이는 게 마음이 편하죠. 사실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잠깐만 송전 선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뭐 154kV 같은 경우는 애자가 한 9개에서 12개 사이, 그리고 345kV 같은 경우에는 약 18개에서 20개, 그리고 그 이상은 뭐 765kV가 됐겠죠. 사진상에 보이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애자 수를 세어 보니까 154kV네요. 전자파 얘기를 하다 좀 많이 제가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먼저 그러면 전자파 관련해서 뭐 고압 송전 선로라든가 아니면 그 휴대폰 기지국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전자파에 어떤 참 많이 예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들보다 오히려 그 실내 전자파가 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인덕션이라든가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헤어 드라이기, 뭐 그다음에 그런 뭐 IH 밥솥, 이런 것들 다 뭐 전자파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제 생각은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러한 기기들에 너무 이렇게 얼굴 같은 부분을 이렇게 바짝 대는 일이 없이 이 전자파는 거리하고 굉장히 반비례하거든요.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뭐 실내 그 중계탑이라고 불리는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가 아마 그 고압 송전 선로라든가 이런 휴대폰 기지국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전자파, 물론 실제적인 전자파는 훨씬 더 강하죠. 송전 선로라든가 휴대폰 기지국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휴대폰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가정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도달할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이렇게 전자파가 소멸이 되는데, 뭐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24시간 내내 이렇게 켜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저는 몇 배 아니면 몇십 배 더 강하고 따라서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렇게 와이파이를 끄고 잔다고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1초에 60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는 과정에서 순간 0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깜빡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백열등도 마찬가지고 마그네틱 안정기 기반의 형광등도 역시 정상이라도 1초에 120번은 깜빡여요.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하는 형광등은 약 4에서 5만 헤르츠의 고주파로 점등이 되기 때문에 무려 1초에 약 9에서 10만 번이 깜빡이는 거죠. 우리 눈이 인식을 못할 뿐이죠. 그럼 LED는 직류를 쓰고 있는데 그럼 깜빡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전지 같은 이런 직류를 공급하는 전원이 있으면 깜빡이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전지에다 LED를 쓰는 게 아니고 그 가정용 그 교류 전원에 그 LED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용 교류 전원을 이렇게 이제 직류로 변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교류가 완벽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환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한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깜빡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최대한 그런 전기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게요. 그 LED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간 다룰 주제인데, 뭐 형광등처럼 수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자외선 또는 CO2 같은 게 발생되지 않은 친환경 조명이죠. 또 플리커 현상도 적어서 눈 피로도 적고, 하지만 단점은 연색성이 낮아요. 연색성이 아까 제일 좋은 게 할로겐이라고 했는데 연색성이 가장 낮고, 저도 얼마 전에 그 LED 등을 식탁등을 교체를 했었는데 그 전에는 60W짜리 백열등 3개를 식탁등에 사용을 했어요. 식탁등에 주로 백열등을 쓰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백열등이 약간 노란 불빛이기 때문에 식탁등에는 가끔씩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60W짜리 3개니까 180W짜리죠. 근데 그 4W짜리 그 에디슨 전구, 이것도 LED 전구인데 4W짜리 3개, 그러니까 12W죠. 3개니까 이걸로 했는데 뭐 비슷하더라고요. 조명 밝기는. 아무튼 이렇게 LED 등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굉장히 절감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약 5,000에서 1,000시간이라고 하는데 LED는 수명이 무려 25,000에서 5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 6년이죠. 2015년도에 불을 켰으면 지금 현재까지도 24시간 1년 내내 지금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말 LED 등이 이렇게 수명이 길까요? 정말 LED 등이 25,000시간, 5만 시간 충분히 쓸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달도 못 쓰고 고장난 LED 등도 여러 번 이렇게 쓰곤 했었는데, 그러면은 제조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25,000시간, 5만 시간 쓴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시간 다룰 문제입니다. LED 등은 LED는 25,000에서 5만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LED는 가정에 220V 전원을 직류 변환해주는, LED는 직류예요. 직류. 220V 이 교류 가정에서 쓰는 220V 교류 전원을 LED가 쓸 수 있는 직류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AD 컨버터예요. AD 컨버터.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컨버터라고 할게요. SMPS도 다 컨버터.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좀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컨버터라고 할게요. 이 컨버터의 수명이 25,000에서 5만 시간이 되어주면 정말 LED는 25,000에서 5만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LED는 25,000에서 5만 시간을 쓸 수 있지만 이 컨버터가 그 정도의 그 시간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 컨버터 중에도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 소자로 되어진 수동 소자 기반, 능동 소자 기반, 아니면 합쳐진 것들, 반도체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거는 이제 그 수동 소자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수동 소자에 컨덴서, 사실은 커패시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컨덴서라고 할게요. 우리가 일반 우리가 쓰는 용어가 컨덴서이기 때문에, 이 컨덴서 같은 경우에 약 105도일 때 약 5,000시간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온도가 내려가서 약 85도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수명이 2만 시간으로 늘어요. 결국 우리 가정에서 쓰는 LED 이런 전구 같은 거 보면 열이 그러니까 열이 잘 빠져나가는 제품, 열이 잘 빠져나가야 이런 부품들에 열이 집중이 안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수명을 쓸 수가 있는데,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에 그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있죠? 이것도 역시 똑같은 컨버터예요. 가정용 교류 AC를, 핸드폰은 DC를 쓰거든요. LED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컨버터인데, 이 집에서 쓰는 이 충전기 여러분 만져보셨죠? 계속 충전하면 어떤가요? 나중에 뜨거워집니다. 왜 뜨거울까요? 이유는 이 AC가, 집에 있는 그 AC 전원이 100% DC, 그러니까 휴대폰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100% 변환이 되면 열이 발생을 안 해요. 하지만 이 100%짜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변환하면서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역률, 이걸 이제 손실을 되는 걸 역률이라고 하거든요. AC가 DC로 100% 바뀌었다. 그럼 역률이 100이에요. 한데 그 100에 공급되는 그 전원이 DC로 바뀌면서 80 정도가 변환이 되었다. 나머지 20이 손실이 되었다. 그러면 역률이 80인 거예요. 80%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역률을 또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부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비싼 충전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이 대부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환되지 않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열로 다 나중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100, 그러니까 그 AC의 그 100의 그 전원이 DC로 100으로 다 변환이 되면 열이 아예 발생이 되질 않죠. 아주 환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고, 엄청 99, 98 되면 엄청 비싸지겠죠.
역률이 좋으면 열도 덜 난다. 충전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자제품은 다 똑같아요. 역률이 좋으면 열이 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LED 등을 선택을 할 때에는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역률입니다. 역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률이 낮으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LED가 25,000에서 5만 시간을 쓴다고 하는데 이런 소자들, 컨버터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부품들이 열이 많이 올라가면 105도일 때 아까 컨덴서 같은 경우 5,000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1,000시간, 2,000시간 쓰다가 등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역률이 높아야 열도 적게 납니다. 물론 열을 잘 빼주는 방열도 잘 되어 있어야 하죠. 방열도 잘 되어 있어야 되지만 아무튼 역률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이 더 조금 나요. 그래야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LED 등을 고르실 때에는 저는 두 가지만 꼭 보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뭐 전구색, 무슨 뭐 주광색 이런 것들은 다뭐 말씀 안 하셔도 본인들이 다 선택을 할 거예요. 예. 어떤 색인지 뭐 이 시간은 그런 것까지는 시간상 제가 뭐 할 수는 없고 이 시간 LED 등을 선택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플리커 현상 깜빡깜빡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면 플리커 프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역률을 보셔야 된다. 예,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LED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뭐 수동 소자라든가 아니면 뭐 능동 소자라든가 아무튼 다 어떠한 전자 부품이든지 열이 많이 나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효율 컨버터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역률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LED 수명은 결국은 늘어날 겁니다. 물론 이제 역률이 낮은 것들은 부품도 뭐 이렇게 조금 쓰고 하기 때문에 예, 단가가 낮죠. 역률을 높이려면 또 더 좋은 부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문제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고효율 컨버터가 현재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결국에는 LED 수명이 앞으로는 뭐 지금 현재보다 더 계속 늘어날 걸로 현재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